여기 있던 분들은 느낌상 여기 있어야 테이크어웨이가 고쳐져요. 오늘은 테이크어웨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타이거 우즈가 타이거 우즈 아들인 찰리 우즈에게 어떤 식으로 레슨하는지 제가 참고 영상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레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찰리 우즈에게 레슨을 하는 영상을 보시면 셋업을 한 찰리 우즈에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손에다 대고 테이크어웨이를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고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크어웨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윙이 다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테이크어웨이가 좋지 않은 선수들도 잘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상 동작을 굉장히 잘하고 연습량이 받쳐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그런 테이크어웨이를 갖고도 샷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연습량이 부족하고 운동신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레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테이크어웨이 하기 전에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셋업을 한 상태에서 손이 예를 들어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손이 이쪽으로 보통 앞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여러분 힘 다 빼놓고 손만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상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테이크어웨이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를 정의를 해드리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우리가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 있죠. 여기가 이제 테이크어웨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시작할 때 손이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손이 있었던 위치에서 그대로 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실 때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손이랑 벽이랑 간격을 둔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스윙을 할 때 굉장히 매끄럽게 시작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고, 어깨 힘도 더불어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의 움직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클럽의 움직임인데요. 이 클럽이 우리가 어드레스 섰을 때 이 샤프트의 라인이 있어요. 이걸 샤프트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어웨이 끝 지점까지 셋업을 했을 때의 샤프트 플레인에서 이 클럽이 벗어나질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손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손이 나가면서 이 샤프트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헤드를 맞추려고 뒤로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클럽 없이 연습을 했다면 아마 이런 테이크어웨이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헤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플랫해지고요. 그러함으로 헤드를 더 이렇게 돌리는 동작, 크로스오버가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공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된 상태면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들어요. 이 힘든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운스윙을 할 때 크로스오버가 심한 분들은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니까 타이밍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운스윙을 할 때 캐스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을 때 크로스오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헤드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헤드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샤프트 플레인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측면에서 스윙을 촬영했을 때 손과 클럽 헤드와 샤프트가 이 타겟 라인과 평행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총 몇 단계에 걸쳐서 했죠? 3단계에 걸쳐서 했어요. 첫 번째는 손의 움직임이었죠. 손을 잘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클럽이 샤프트 플레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럽 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옛날 스타일은 테이크어웨이 끝에서 이런 식으로 90도를 만드는 테이크어웨이를 만드는 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뭐 저 어렸을 때, 뭐 2000년대 초중반, 중반, 후반 이때쯤이 그 정도 테이크어웨이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척추각과 평행하게 만드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게, 자신한테 잘 맞는 테이크어웨이를 찾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둘 중 하나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테이크어웨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너무 과하게 닫혀 있거나 너무 과하게 열려 있지만 않으면 돼요. 90도 혹은
그 페이스가 내 척추각과 평행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이크어웨이는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보다 느낌의 괴리율이 생겨서 동작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든 스윙 동작 교정할 때 다 적용되는 말인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테이크어웨이가 고쳐질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서 느낌을 토대로 동작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스윙을 하면은 대부분 그대로 테이크어웨이가 그대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느낌을 토대로 동작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동작을 바꾸고 그 느낌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윙 교정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은 트랙맨이나 GDR이나 G코드나 이런데 스윙 촬영을 다 해보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두시고 테이크어웨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다가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스윙을 해야지 하고 빵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영상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연습 동작이랑 실제 스윙이랑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괴리율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느낌을 알려주게 될 건데, 실제로 그 동작이 나오는 느낌을 찾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크어웨이가 이렇게 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여기 있던 분들은 느낌상 여기 있어야 테이크어웨이가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테이크어웨이를 고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알려드렸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크어웨이가 잘 안 되시던 분들은 오늘 레슨 내용으로 연습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매주 여러분들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줄 레슨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